예, 앞서 보셨듯이 위중증 환자 증가와 중환자 병상이 차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방역 긴장감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죠. 정부는 그러나 일상 회복을 중단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새 위험도 지표를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는 지표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정부가 새로 발표한 위험도 지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정부는 매주 위험도를 발표해서 일상 회복을 이어갈지 판단하기로 했는데요. 예. 의료 방역, 코로나 발생, 백신 접종 등 3가지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살핀 뒤에 위험 수준을 매우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평가합니다. 17개 중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그리고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등 5개가 핵심 지표고요. 이 밖에 지난 4주를 보는 단계 평가를 하고요. 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주간 위험도 평가가 매우 높음 등 위험 상황 4가지에 해당되면 즉시 긴급 평가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 복잡해져서 정부가 어떤 지표를 내놓더라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일상회복 발표 당시 정부가 내세운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중환자 수가 빠르게 늘자 서둘러 새 기준을 내놓은 건데요.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된 일상회복을 멈추기는 어렵다 보니 비상계획 가동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바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좋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지금은 어떤 상태로 볼 수 있습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국은 낮음, 수도권은 중간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이번 주를 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 76.7%, 특히 서울은 80.6%를 기록하면서 긴급평가 기준 하나를 충족했습니다. 예. 하지만 긴급평가 실시 기준은 전국 단위 지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가동률이 62.5%라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방역당국이 수도권 중환자도 비수도권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환자들을 과연 비수도권까지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하는 거죠. 충청권으로 대전이나 가야 되는데 그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비상계획을 선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감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표를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실로 느끼는 수치와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표 하나가 얼마가 초과하면 바로 그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성적인 평가를 같이 하고 또 부처나 또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때문에 지표들은 많아졌지만 명확하지 않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 다른 지표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표라는 게 코로나19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예방접종을 얼마나 하는지, 의료나 방역 대응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하겠다부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지표라는 게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순 명료한 게 제일 좋은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신뢰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